안녕하세요. 별걸 다 하는 최빈입니다. 오늘은 뉴진스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다루는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2025년 3월 1일에 있었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분쟁이 가장 핵심적인 분쟁이었는데요. 아직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기도 하고 재판부의 판단이 임박했었기 때문에 그동안 컨텐츠로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최근 가처분 인용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이제서야 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사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처분 어떤 걸 청구를 했냐면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청구한 것이고, 그 내용은 크게 기획사 지휘보좌 즉 뉴진스가 어도어의 소속이라는 것을 확인받는 것, 그리고 광고 계약 등 체결 금지 즉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처분은 저번에 말씀은 드렸지만 가처분 사건은 본안 싸움이 오래 걸리니까 그 전에 이것부터 빨리 해, 안 그러면 내 손해가 너무 막심해져,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본안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처분 소송의 결과가 본안에서 잘 뒤집혀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본안에서 주장 증명 사항이 가처분에서 대부분 드러나 있는 점도 있고, 본안에서 이를 뒤집으려면 가처분 결정의 근거를 뒤집을 만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주장을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가처분 결정의 인용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가처분의 결론만 일단 말씀드리자면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안이 끝날 때까지 일단 어도어가 뉴진스의 기획사로서 지위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뉴진스는 독자적으로 활동을 할 수는 없게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은 위반 시마다 위약금도 물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된 쟁점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실 연예 매니지먼트 전속계약 해지 사건은 그 사건수가 유의미하게 쌓여 있어서 나름의 법리가 좀 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형화가 좀 가능해요. 첫 번째로 계약 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해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그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 유형으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계약의 부당성을 째는 이제 문체부에서 이제 행정고시로 표준 전속 계약서를 만든 이후로는 잘 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계약의 부당성이 인정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요새 나타나고 있는 이제 매니지먼트 해지에 관한 계약상 의무 위반과 신뢰관계 파탄, 이 두 가지를 주된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계약서 쓰잖아요. 계약서에 쓴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그리고 그 외에 계약을 더 지속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유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사유라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사실 이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게 연예 매니지먼트 계약 해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계약상 의무 위반이 신뢰관계 파탄이랑 이어지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어떤 의무가 있길래 의무 위반이 되고, 그리고 신뢰관계 파탄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예 매니지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기획사의 의무는 먼저 수익 분배 의무가 있겠죠. 여기에는 정산 자료를 제공해야 될 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연예 활동 지원 의무가 있겠죠. 여기는 앨범 발매 의무, 앨범을 몇 집부터 몇 집까지 내게 해준다, 활동을 하게 해준다, 이러고 연습 공간 할 수 있는 연습 공간 제공 의무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광고나 아니면 드라마 이런 데를 활동하고 싶다 하면은 그런 오디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디션에 참여할 수 있는 오디션 기회를 제공할 의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연예 활동 지원 의무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호 의무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누군가 악플을 쓰면 이에 대한 대응도 해줘야 될 것이고, 어떤 잘못된 사실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은 여기에 대한 정정 기사도 내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티스트가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뒷수습도 해줘야 될 거고, 이런 많은 것들이 여기 보호 의무에 많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의무들이 이제 매니지먼트 계약상 의무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번 사건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요. 어도어는 원래 하이브의 완전 자회사였죠. 그리고 빅히트 시절까지 생각하면 하이브는 연예 매니지먼트 연력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정도 되는 회사에서 위에서 말한 정산 의무 위반을 가지고 횡령 정도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산 자료도 잘 제공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뉴진스가 유퀴즈 나와서 바로 정산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완전 이유가 없을 것이고, 두 번째, 연예 지원 의무를 생각을 해보면 앨범 발매 잘 되었죠. 연습실 잘 제공됐고요. 광고 기회 엄청 많이 찍었죠. 기회 제공 충분히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보호 의무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무시의 사건을 말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공방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사실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뉴진스 측에 있습니다. 일단 그 말이 정말 있었는지 확신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신빙성이 낮아지는 민희진 전 대표와의 카톡도 공개가 됐죠, 최근에. 재판부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 정보 자체가 불분명한 사건을 가지고 이 사건으로 위반이 생겼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부분은 뉴진스 측에서 증명을 다 하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증명 책임이 있는 측에서 증명을 다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불이익으로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것 외에도 하이브는 계약서 의무를 계속 이행을 해왔어요. 대표적으로 뉴진스가 해지 통보를 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도 자컨을 계속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계약상 의무 이행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하이브가 자기가 이제 계약상 의무를 다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뉴진스 측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근거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는 첫 번째로 미니전 전 대표의 해임이 계약 의무 위반 및 신뢰관계 파탄에 됐다, 이렇게 먼저 주장을 했는데, 하이브가 똑똑하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조금 놀라서, 저번에 언급한 것처럼 미니진 전 대표를 완전히 이제 대표직에서 해임하면서 완전히 배제한 게 아니고 산행이사에 임명을 하면서 그 임기까지 늘려줬어요. 그리고 프로듀싱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어줬어요. 뉴진스를 프로듀싱 해라 이러고. 그러면 뉴진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민희진 전 대표가 대표가 아닌 이사로 직함이 바뀌었다 뿐이지 사실 이제 프로듀싱을 다 받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민희진 전 대표가 이런 프로듀싱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뉴진스 입장에서는 예전과 똑같이 프로듀싱 다 받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민희진 전 대표가 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 계약상 의무가 위반됐다? 제가 그 계약서를 직접 보지는 못해서 모르겠으나 이게 그 이유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두 번째 사유를 볼까요? 두 번째 사유로는 돌고래 유괴단과의 협력 관계가 파탄됐다라는 주장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어도어와 돌고래 유괴단 간의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툼의 여지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결정적인 거는 이제 어도어와 돌고래 유괴단 사이의 문제인 거지, 뉴진스는 이해관계인일지언정 그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계약상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이걸 근거로 뉴진스가 어도어에다가 신뢰관계 파탄을 했다, 계약상 의무가 위반됐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 주장을 간략하게들 살펴봤고 여기에 대한 저의 의견도 이제 붙여봤습니다. 이 사건 전반적으로 제가 예상을 해보자면요, 본안에서 뉴진스 측에서 새로운 사유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이 결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여요. 저는 사실 하이브의 대응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그 뒤에는 로펌의 법적 조언이 뒷받침이 됐겠지만, 보통 아티스트가 해지 통보를 하고 나가면은 소속사 측에서 일단 해지를 전제로 하고서 더 이상의 매니지먼트 지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위약금을 청구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러면은 신뢰관계 파탄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전속계약 해지는 당연히 포함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도어가 이악 물면서 할 거 다 하고 심지어 돌아와, 너의 자리는 여기야, 이런 일관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게 전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오해가 있으면 풀자, 계속해, 이런 태도로 나옵니다. 이러면은 처음에 상호 신뢰관계 파탄으로 생각이 됐던 것이 점차 일반적 계약 해지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심지어 홍콩 행사까지 본인들이 지원을 해주겠대요. 이러면은 의무를 계속 다 하겠다라는 의미죠. 이러면 뉴진스가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왜 어도어가 이렇게까지 할까? 사실 뉴진스 아인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연예 매니지먼트 사건에서 리딩 케이스, 하나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티스트가 자기 맘대로 일을 하고 나갈 수 있다라는 선례를 끼지 않기 위해서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계속 이런 태도를 일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위가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대단한 건 사실이에요. 결국에 이런 점을 봤을 때 뉴진스 측이 많이 불리하다. 그리고 저번 피프티 사건 이후로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아티스트가 일방적 계약 해지를 나가는 거, 굉장히 그 시선이 곱진 않습니다. 저작권 협회에서도 그렇고요, 연예 매니지먼트 협회에서도 그렇고요. 이 분야에서 그 협회들의 힘이 굉장히 좀 강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상의 이유긴 하지만 굳이 어느 그룹인지 제가 이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모두가 뉴진스의 편에서 서 있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면 특정 팬덤들을 틈을 돌려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이유에서도 고운 시선을 받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일단.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합해서 보았을 때 어도어의 태도가 지속이 된다면 뉴진스는 어도어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물론 돌아가게 되더라도 갑자기 어도어가 태도를 바꿔서 뉴진스를 이제 수납하고 이러면 다시 또 분쟁이 터지고 또 그때는 계약 해지가 될 수 있겠지만요, 일단은 지금 제 생각에는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굉장히 긴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이 많은데 축약을 하고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뉴진스와 NJG 상표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나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